오늘도 어김없는 갑시다. 그 모의고사들은 잘 보셨나요? 근데 모의고사 뭐 잘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당장 코앞에 있는 내신이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잘 보는 거 족도 의미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내신이 더 압도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갖고 너무 뭐 기분 좋을 필요도 기분 나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잘 보면 기분 좋은 거고 잘한 거고 못 봤으면 아 어떡하냐 내 인생 어떡하냐 막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험지를 제가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2학년 말고 2학년 모의고사 시험지는 사실 관심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바로 우리 고3 목표 시험지가 8시 15분에 올라왔는데 아직 제가 봤어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좀 안 보고 있다가 이거 수업 끝나고 풀어보고서 그 다음에 해설지는 단톡방에다 올릴게요. 알겠죠? 뭐 궁금한 친구들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20점 이상 18점 이상 15점 이상 하나 둘 셋 3명이요 13점 이상 하나 둘 10점 이상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혹시 저번 주부터 시험량 좀 어려웠나요? 저번 주랑 저는 비슷했다고 느꼈거든요. 저번 주랑 비슷했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문제들이 어차피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부터 다 자기소개 안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싹 다 자기소개 안에 있어요. 저번 주에는 막 한 문항씩은 제가 자작한 문항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싹 다 좌이스토리 문제를 내긴 했지만 물론 올해 유형표 문제가 간간히 복병만용 숨어 있긴 합니다. 근데 걔네들을 제외한다면 저번 주랑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다시 한번 열심히 잘 풀어주시고요. 심지어 제가 질문을 받았던 문제들도 꽤나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인근학교 기출문제들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 2, 8번이 광문 그리고 1, 2, 6, 8이 광문 그리고 4, 5번이 상일 그리고 3번과 7번이 배제 이렇게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거 다시는 말하지만 배제들 중요합니다. 알겠죠? 3번과 같이 이렇게 모두 고르시고 그것도 완전 개념형으로 나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고요. 나머지들은 뭐 평양 같고요. 광문 상일은 다음 주에 직보자료 받아가셔야 돼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직보자료 내가 뽑아놓을 테니까 직보자료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여러분들 미리 받아가서 미리 해오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미리 해야 직보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만 제가 조금 할게요. 5번 문제는 이게 모든 거의 웬만한 학교 교과서에 뭐 약간 이제 거기 더 돋보기, 뭐 과학 돋보기, 뭐 이런 식의 더 알아보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적혀 있는 문제거든요. 웬만한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런데 자 봐봐, 사람은 총 2에는 46이잖아. 사람은 2에는 46이잖아. 그러면 총 46쌍의 상종 염색체가 있는 거야. 46쌍의. 그러면 46쌍이래. 미안. 23쌍의 상종 염색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물려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결국 2 곱하기 쭉쭉쭉쭉쭉 그게 몇 번 얘들아? 23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한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당연히 몇 가지가 되냐라고 하면 2에 23승가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 혼자서만 자손을 만들 수가 있나? 나 혼자서만 자손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2의 23승까지 배우자의 생식세포. 그렇게 되면 결국 2의 46승까지가 나오죠? 그러면 너네들이 24승 6승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날 거예요. 그렇죠? 2의 46승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랑 똑같은 형질로 태어날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곱하기 당연히 2의 46승분의 1일 거 아니에요. 내가 2의 46승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났고 그거를 완벽하게 일치한 나와 유전 형질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질의 형제 자매가 태어날 확률도 역시나 똑같이 2의 46승분의 1이죠. 내가 태어났고 그거를 똑같이 물려받아서 똑같은 확률의 애가 태어날 확률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2의 92승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학교 교과서에 있는 아마 문제일 거니까 이거 봐주셔야 이게 논리가 그렇게 돼요. 논리성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는 너무나도 흔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범 정답으로 제가 알려드렸으니 그 모범 정답을 똑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굳이 4번과 5번은 뭐 틀릴 일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라요. 자,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 일단 조금 가벼운 문제들부터 스포류 문제부터 가볍게 풀어보도록 해보죠. 일단 10번 너무 쉽다. 14번부터 갈까요? 아무래도 오늘 역시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끝나서 그런지 밖에 나돌아다니는 고3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고3 모의고사를 보면 너네들도 시험지를 같이 보고 그러니? 너네들도 뭐 궁금해서 들춰보고 풀어보고 막 이러니? 안 그러니? 안 그래? 안 그래? 뭔가 궁금하잖아. 씨발, 기까지 꽤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다고 씨발 이렇게 유난들을 떨어? 이러면서 약간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안 봤어? 보여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 돋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쯤 왔으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나도 씨발 뭐 고3 애들 저 족밥 새끼들이랑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슬쩍 들어봤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뭐 엄마가 깎아주는 과일 먹으면서 편안하게 봤다가 96점? 와 씨발 이거 갖고 어렵다고 연병대로 떨었어? 이야 진짜 고3 애들 얼마나 실력이 없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비방을 했다가 내년에 대가리 까이는 약간 그런 형식의 루트가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문제가 이제 고3들이 곧 수시를 적겠네요. 그러면 이제 9월평도 끝났으니까 수시 적는 거 약간 이제 수시 적으면서 약간 기대 반 실망 반 약간 이렇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학교는 그 정도로 심하지 않은데 배제해도 종특이 있어. 이제 수시를 넣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딱 어디를 넣잖아. 뭐 스카이 뭐 이렇게 넣고 그러면 뭐 중경에 뭐 스카이 서성한 뭐 근데 서강대는 대학이 아니니까 굳이 이과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대, 한양대, 그다음에 경희랑 중앙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치는데 경희대는 어차피 이제 경희대는 이제 국제캠이면 이제 경기도 지방에 우리 제명시티에 있으니까 이건 갖다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대 이렇게 골라줘가지고 이렇게 쭉 6개를 정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씨발 몇 개가 붙을까? 그러면 과장은 뭐 입어야지? 막 이질하면서 이제 수시를 넣은 대학이 본인 대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배제애들 되게
많아요. 그때부터 이제 뽕에 차거든? 야, 너는 어디 넣었어? 아, 나는 뭐, 서울대는 내가 너무 건방진 것 같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었어. 뭐 약간 이렇게 하는 애들. 그리고서 이제 경희대는, 붙으면 안 가려고. 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너희들끼리 마치 뭐 거의 방구석 평가원장 된 거 마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6개의 카드가 들려있긴 한데, 이게 뭐 마치 뭐 유의학 카드 내듯이 그냥 이렇게 내면 자기 대학인 줄 아는 거 하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왜냐면 저기 중에 내가 나를 저기 6개 중에 씨발 나를 안 데리고 가겠어?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이제 미친 짓거리만 안 하면 내가 봤을 때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배제 애들 종특이야. 나머지 학교 애들은 진짜 이해 못할 거 아니야. 나머지 학교 애들은 일단 이렇게 꼬라박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거든. 어떻게 어떤 맹수의 심장이 스카이 서성만을 박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많고, 심지어 이제 간혹마다 이제 수시 괜찮은 애들은 배제 애들 중에서 고려대를 전형만 바꿔서 2개 넣는 애도 있어요. 진짜 중앙대를 내가? 중앙대는 흑석이 있으니까 거기는 놀 것도 없는데 차라리 고려대를 2개 박자 해가지고 이제 스카이랑 아니 뭐랄까요, 서울대랑 고려대 2개 받고 연세대 하나 받고 서성하는 이제 보험으로 들어주자 이 지랄하는 애들도 꽤 많거든요. 심지어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문과대학이다 보니까 서강대 빼면 이제 성균관대 2개 집어넣는 애도 있고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게 왜 많냐면 저 밖에 있는 조교 애들 똑같이 작년에 그 지랄 했거든. 물론 쟤는 운 좋게 수시를 붙었지만 어찌됐건 그런 이제 짓만 안 한다면, 물론 나도 배제 때 그랬어요. 나도 이제 고3 때 하면서 나 이거 다 붙으면 인터뷰해야 되는데 뭐 인터뷰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대본 짜고 있고 수능 한 달 전에 어떻게 인터뷰하지? 엄마 아빠 이름은 언급을 해줘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약간 배제 종특이야 원래.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만 안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페이스가 깨질 리가 없으니까. 어찌됐건 그 페이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년의 미래의 모습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곧 수시 원서 넣겠네요. 시험 배제를 제외하면 2주 남았나요? 3일? 2주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고, 관문 또한 2주 남았나요? 파이팅 하십시오. 알겠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성적은 시험 전에 안 보지? 내가 맨날 물어보는 것 같아. 명일도 시험 전에 안 보고. 강일 언제 봐? 수학 끝나고 온다고? 추석 끝나고 온다고? 오케이. 그러면 딱 명일이랑 광문이랑 상일이 먼저 마루타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놀고 있는 동안 우리 배제 애들이 족같게 막 추석 내내 막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하겠지? 너 추석 때 플랜 뭐야? 추석 때 뭐 할 거야? 영철아. 생각 안 해놨어? 놀 꿈이 해놨지? 너는 놀 거 아니야? 뭐 하려고? 뭘 좀 해야 돼. 그래도 소박한 편인데? 어찌됐건 하여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문을 좀만 더 힘내주시고요. 알겠죠? 희원아, 그 N자 어디까지 풀었냐? 에스토리? 그 단원마다 한 20개씩? 풀었어? 좀 스피드가 느린데? 느리다고요. 돌연변이 안 들어가니까 각 단어마다 20문제가 남았다는 거야, 20문제를 풀었다는 거야. 스피드가 조금 느린데? 어디까지 풀었어? 별 2개랑 3개만 줬어. 별 2개와 3개. 그러면 또 윤호야 어디까지 했어? 손 안 댔어? 혹시 뭐 집에 뗄까 필요해? 빨리빨리 해. 알겠지?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배제 애들은 천천히 해요. 알겠죠? 천천히 해. 어차피 추석 내내 나랑 같이 풀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 알겠지? 추석 때 놀 거야? 추석 당일은 양심껏 우리 보지 말자. 추석 당일만 제외하고 나머지 때는 공부해야죠. 추석 당일은 이제 송편도 빚으면서
태준형이 어디 뭐 서울대 갔다고 하면 막 훈수 존나 잘 이러면서 약간 이모가 그래서 우리 지민은 어디 대학 보내? 이러면 저요? 저는 그 대학 아드님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 가려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뱉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이모랑 싸우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구경하면서 송편 빚으면서 잘들 싸운다 새끼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거든요. 원래 이제 설날도 아닌데 이제 가가지고 용돈 뜯어내고 이제 보통 근데 추석 때는 왜 돈을 안 줘? 설날 때만 돈 주지. 설날 때만 니네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뜯어내잖아. 가서 세배 받고 그다음에 돈 내놓으시오. 절값 내놓으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데 추석 때는 왜 안 하는 거야? 모르겠지? 근데 추석 때는 안 받아? 아예 한 푼도 안 받아? 너희들? 챙겨주시지 좀. 우리 애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PC방비 해라 이러면서 약간 PC방비 갖고 약간 그런 느낌의 어찌됐건 뭐 추석 당일 빼고 나머지는 돌아봤자 뭐 하겠어요? 정상 수업합시다. 추석 당일 빼고 이 표정 올 거지 영창아? 그러면 그럼 와야지. 와가지고 그 기간 내내 놀면 감각 다 떨어져요. 알겠죠? 근데 감각 다 떨어지면 언제 또 올리려고요? 알겠죠? 자 갑시다. 이딴 유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n짜리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2n짜리가 몇 개 있어야죠? 2n짜리는 2개 있어야 돼요. 그럼 얘도 2n짜리, 얘도 2n짜리가 되겠죠? 그런데 맞다! 공지사. 이거 14번이 작년 수능 문제인데 자이스토리에 보면 얘가 오타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자이스토리에 보면 여기가 X로 쳐져 있어요. 제가 이기는 어저께 물어봤는데 K48번 문제인가? 하여튼 여기 자이스토리 자체에서 만든 오타라서 이거 동그라미로 부르셔야 돼요. 안 그래도 어떤 애가 나한테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 2n짜리가 2개여야 되는데 n짜리가 3개다 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K48번 맞아? 혹시 봐봐. 어휴 우리 집이 깨끗하네. K43번. 지금 내가 놓은 덫이 정확하게 걸렸어. 일부러 누군가는 자이스토리를 꺼내고 해내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K43번이에요. K43번. 알겠죠? 자, 그럼 어찌됐건 K43번 이거 자이스토리에 오타 난 거니까 고쳐주시고요. 알겠죠? 어찌됐건 2n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2n짜리에 지금 보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이 새끼는 왜 2n이야? 2n짜리가 이상한데? 얘가 n이고 얘가 2n짜리여야죠? 미안합니다. 어쩐지 이상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2n, 얘가 2n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n짜리에 1짜리 존재하니까 얘가 1번 세포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2번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봐봐. n짜리에 2짜리 DNA 상대로 존재하니까 얘가 3번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4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자 얘가 3번에 라지 B가 있고요. 4번에도 라지 B가 있거든요. 3번과 4번에 전부 다 라지 B가 있어. 그러면 희망 라지 B는 뭐여야 되니? 3번에도 라지 B가 있고 4번에도 라지 B가 있어. 그럼 라지 B는 뭐여야 돼? 그렇지, 라지 B가 동형접합이어야 돼. 그럼 라지 B가 동형접합이 되니까 당연히 2배 관계에서 여기가 2배만큼 풀어있어야죠. 오케이? 그럼 그대로 2배만큼 풀리면 2, 4. 그러면 1, 2, 2, 4. 그리고 이쪽으로 1, 1만큼 갔으니까 1, 1, 2배만큼 풀리면 2, 2. 2, 4에서 2, 2 빼면 0, 2. 해가지고 얘가 0, 2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어찌됐건 라지 B가 동형접합이니까 너희들 기억, 니은, 디귿에는 뭐 들어간대? 라지 A, 스몰 A, 스몰 B가 들어간대. 라지 B 동형접합이니까 스몰 B가 있을 리가 있다 없다? 스몰 B가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스몰 B 처리해서 없다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 n짜리에 스몰 A가 없어요. n짜리에 스몰 A가 없다는 거는 당연히 뭐가 존재? 라지 A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n짜리에 라지 A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라지 A가 존재한다. 따라서 얘가 라지 A다. 얘는 스몰 A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였고요. 뭐 얘는 별로 그렇게 문제될 문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포분열 16번도 작년 수능 문제였고요. 작년 수능 문제였고 얘가 정말 이례적으로 얘가 16번 문제였거든요. 그때 수능 문제도 16번 문제였어요. 세 번째 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제였는데 얘가 그 수많은 유전 문제를 제치고 얘가 오답률 1위였어요. 그때 그래서 왜냐면 이 낚시 보기 자체도 약간 이쪽으로 가버리면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풀어놔버려가지고 그 함정을 팔아가지고 애들이 조금 많이 의외로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16번이 그래서 그 숱한 유전 문제와 도려배를 제치고 얘가 오답률 1위 문항이었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긴 하지만 뭐 어찌됐건 상념색채와 기억만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기억을 X 또는 Y 둘 중에 하나를 잡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기억은 X 염색체로 잡아야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세포분열 문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25번을 의외로 애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5번을 좀 풀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2학년 모의고사는 많이 어려웠나요? 쉽진 않았어요?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 배제는 이번에 그 돌연변이가 아마 기말고사에 빠진다면 기말고사가 전범위가 안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물리랑 화학은 당연히 전범위를 할 것 같고 생명은 전범위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솔솔 나던데 당연히 안 하겠죠? 자, 가봅시다. 이제 가봅시다. 가부터 나가 갖는 기억부터 니은의 DNA 상대량을 나타내 준 거고, 자, 가나다와 같은 세포는 개체 1번한테 만들어지고 개체 2번한테는 나다나와 같은 세포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씨발 뭐가 문제가 뭐 부실하게 써있다 하나? 그림은 유전자는 개체 2는 어디 갔죠? 일이 없어요. 개체 1이 없네요. 혹시 개체 1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자기는 못 풀었다.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서 잘 푸는 애들이 있네요. 또 심지어 개체 2는 알려줬으니까 가나다가 이제 개체 1이겠지 싶어가지고 풀었구나. 아니 씨발 왜 이거 제가 손가락에 살이 쪘나봐요. 이거 조금 엄청 많지 이렇게? 씨발 미안합니다. 저도 그것만 있었어요. 그거만 있었으면 맞췄다. 실제 수능에서 이래도 정답 처리 안 해주잖아. 아니 실제 수능은 이렇게 병신같이 나올 리가 없죠. 누가 어떤 시험지가 이렇게 개체 1이라는 단어가 그래가지고 막 시험 감독관들이 자 여기 개체 1번 추가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런데 어디다가 죄송합니다. 개체 1이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체 1번한테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개체 2번한테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얘가 2배 관계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가 무슨 접합입니까? 동형접합입니다. 동형접합. 그러면 자 얘가 동형접합인가에 동시에 그러면 디귿은 기억과 대립일 수가 없고 디귿은 리을과도 대립일 수가 없어요. 이거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논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결국 니은과 디귿은 대립일 수밖에 없고 기억과 리을이 서로 대립일 수밖에 없다. 이거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개체 1번한테는 절반보다 적은 유전자가 들어있는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절반보다 적은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절반보다 적은 유전자가 들어있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리을 유전자는 얘들아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 굿. 얘가 상염색체예요. 그럼 리을이 상염색체니까 니은 디귿은 X염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개체 1번한테는
절반보다 적은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 이유가 뭐야? 절반보다 왜 적게 들어있지? 라고 하면 Y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 Y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 그럼 개체 1번은 Y형이 들어있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개체 1번은 XY, 개체 2번은 X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개체 1번은 기억, 디귿, 리을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기억, 리을, X, 디귿, Y 이런 꼬라지를 갖고 있고 개체 2번, 즉 여자애는 기억, 리을, X, 디귿, X, 디귿 이런 꼬라지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개체 1번한테 당연히 라가 못 만들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디귿이 동형대법이기 때문인 거죠. 성형특징 유전자 동형대법으로 들어있을 수 없잖아. 남자는요. 개체 2번 같은 경우에는 왜 가를 못 만들어내는가? 라고 하면 Y형 특징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 2번한테는 가가 못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세포분열 문제는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들을 하여튼 기본적인 문제들은 푼 것 같아요. 나머지 2페이지에 있는 10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나세포부터 조심하면 아마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15번 볼까요? 15번. 15번도 작년 수능 문제였고요. 15번은 작년 수능 문제였고 아마 얘도 꽤나 많이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15번은 다인자 유전처럼 생겼지만 아니에요. 다인자 유전이 아니고 전부 다 완전 우선 관계가 지켜져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가로수 닫까지는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 했고요. 얘만 독립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부모의 표현이 모두 다 우성인 부모 사이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 부모가 이렇게 일단 염색체가 존재할 거고요. 거기에서 애가 태어나는데 그게 표현형이 엄마 아빠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16분의 3을 나를 쪼개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로 쪼개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 부모의 표현이 모두 우성이래요. 그럼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A를 반드시 갖는 거잖아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E를 반드시 갖는 거잖아요. 부모 양쪽 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라지 스몰이, 라지 스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손쉽게 여기에서 라지 언더바가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인가요? 당연히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을 손쉽게 쳐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선생님 4분의 1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4분의 1짜리는 라지 언더바에서 못 만들어내요. 라지 언더바에서 4분의 1짜리를 못 만들어낸다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분의 3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라지 언더바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고 라지 B, 라지 D 언더바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쪽을 우리가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있는 상태에서 봐봐 한 경우, 두 경우, 세 경우, 네 경우 중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한 경우만 만들어내게끔 여기를 뭐 해달라? 연관 상태를 파악해달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라지 A 여기 준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 스몰 A 주고요. 오케이? 여기다 라지 A 주고 여기다 스몰 A 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여기 라지 B, 라지 D를 연관시켜버리면 봐봐요.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여기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을 시켜버리면 얘가 얘랑 만나면 벌써 몇 경우가 나와요? 두 경우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한 경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라지 D를 연관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스몰 D를 연관시킬게요. 가볍게. 그러면 여기 스몰 B, 라지 D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만나서 라지 A 반드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라지 B를 연관시켜가지고 라지 B를 연관시킨다면 자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만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나와줘야 될 거 같냐면 지금 얘네 둘 만나면 벌써 라지 A, 라지 B, 라지 D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새끼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몰 D를 연관시켜볼까? 근데 문제는 스몰 B, 라지 D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뒤쪽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를 그냥 스몰 B라고 매겨버릴게요. 여기를. 오케이? 그럼 이제 스몰 B라고 매기면 자 볼게. 여기 스몰 D, 라지 D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라지 B, 스몰 D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라지 A, 스몰 B, 라지 D 나오고 이렇게 하면 스몰 A, 라지 B, 라지 D 나오거든요. 아 드디어 라지 A, 라지 B, 라지 D 경우가 딱 몇 경우?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픽스를 받고 그 밑에 있는 적어도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적 합일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빨리 해봅시다. 그러면 라지 A 언더바 라지 A 언더바 교배를 하게 되면 라지 A, 스몰이가 1대 2대 1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형적 합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동형적 합일 확률도 2분의 1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둘 교배하게 되면 저 주황색 염색체 교배하게 되면 라지 B, 스몰 D, 스몰 D 나오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 동형접합이죠? 라고 해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동형접합입니다. 즉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이에요. 지금 이형접합인 개수만 쓸게요. 오케이? 이렇게 만나면 라지 B, 스몰 B는 이형접합이라는 소리인 겁니다. 제 말은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라지 A, 스몰이 이형접합, 라지 D, 스몰 D도 이형접합이죠. 이렇게 만나면 라지 A에 대해서도 라지 D에서도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형접합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한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형접합이고 알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라지 B만 이형접합입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이형접합이니까 얘 또한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라고 되어 있잖아. 적어도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이라 달래. 그러면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일 수 있고 세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일 수 있잖아. 네 가지도 가능하겠지만 네 가지짜리는 못 나와요. 저기서 두 가지밖에 이형접합인 게 없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확률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확률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6번 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6번 치게 되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 오케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이거나 0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이면 되는데 0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일 수는 없겠죠? 한 가지짜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일 확률이 2분의 1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동형접합이어야 되잖아? 이제 라지 스몰이가 동형접합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나 2분의 1 여기서 4분의 1 나오니까 6번 치게 되면 결국 4분의 3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적어도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이라는 말을 그래도 너네들한테 한 번 정도는 시험 전에 소개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장 최근에 기출문제를 갖고 왔고요.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이란 말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일 수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케이스를 나눠서 직접 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처럼 6건을 쳐가지고 6건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더라. 이거는 뭐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취향껏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이 적어도라는 말 이거 은근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은근 이제 내신에서 우리가 자손의 확률 구할 때 또 장난질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손의 확률 구할 때 좀 장난질 치는 경우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병을 가질 확률과 그냥 애가 태어났는데 병을 가진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달라요.
아들이 태어났고 이 애가 병을 가질 확률과 애가 태어나는데 병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는 이런 케이스가 이게 다르다고요, 서로.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애초에 여자애들은 제낀 상태로 병을 따져야 돼요. 여자 딸들은 제껴놓고 아들만 태어났을 때 병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애가 전체 다 태어났으니까 아들, 애들, 딸까지 다 같이 고려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병신인 아들을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 자체가 축소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면 딸들을 제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얘들아, 봐봐.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그냥 분모 갖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상염색체래. 오케이?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교배해가지고 우리가 라지 스몰 A, 스몰 A가 병유전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병을 가질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아들이 태어나. 근데 병을 가질 확률이야. 몇 분의 몇? 당연히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애가 태어나. 근데 병을 가진 아들의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라고 하면 여기는 8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상염색체 유전은 성별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 또는 딸 둘 중에 하나, 즉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이런 거 갖고 내신 문제는 이런 거 갖고 장난질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조금 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이런 거 갖고 장난 안 치거든요. 장난치더라도 그게 엄청 예전 문제들의 경향이에요. 근데 내신 문제에서는 아시다시피 문제 난이도를 올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치졸하게 낼 수밖에 없다 하면 이 확률 갖고 장난치는 거 요거 조금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8번 갑시다. (18번이요) 18번이 은근 문제 포맷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학교 내신 문제로 나오기에 가장 적합한 애를 골라봐라. 사람의 유전 가계도 중에서. 그러면 18번이 가장 적합해 보이는 이유는 일단 형질이 두 가지밖에 없고 인원수도 6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런 영혼 없이 내기 딱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봐주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가 문제 좀 쓸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배정은 유진쌤 이제 수업했어요? 이제 수업하셨어요? 자, 가봅시다. 저는 이게 눈에 띄는 게 보이거든요. 봐봐. 3번이 여자거든요. 3번이 여자인데 EF의 합이 1, 라지 F, 라지 G의 합이 1이에요. 그런데 3번이 여자거든. 그렇게 되면 나는 당연히 EF의 합, FG의 합이 이렇게 해가지고 1, 1만큼 있는데 4번 뭐예요? 성별? 여자거든요. 여자인데 딱 봐도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3번 미안. 4번 남자구나. 미안합니다. 남자애를 여자로 만들어버렸네. 미안. 어찌됐건 다시 한번 유전자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애가. 얘는 여자애여서 두 개가 있고 얘는 남자애여서 하나가 있네. 그러면 나는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얘네들 X형 유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복대립 X형 유전. 이거 한 번도 너네들한테 안 보여준 것 같아서 우리가 여태껏 복대립이면 언제나 상염색체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복대립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성염색체인 되게 예외적인 이례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야. 그걸 한 번 정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아마 가장 최신 기출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심지어 얘가 뭐랑 연관돼 있죠? 보면 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를 보면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보면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제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병남정역. 이게 뭐예요? 병남정역. 그럼 병남정역은 X형 무슨 유전일 수 없다? X형 우선일 수 없기 때문에 X형 열성으로 확정이 납니다. 그렇죠? X형인 걸 여기서 확정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병남정역 따져주시면 병이 열성인 것까지가 나와요.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X형상에 연관을 시킬 텐데, 자, 그럼 나는 여기 3번의 유전자를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얘는 1 플러스 빵 플러스 1, 그래서 이 G에 대한 유전자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왜요? 0 플러스 1, 1 플러스 0에서 F가 동형접합이면 되잖아요. F가 동형접합이면 2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걔는. 그렇게 되면 얘는 당연히 G 하나를 갖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포시 여기다가 가계도를 이제부터 작성을 해보면 A 동그라미는 당연히 남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얘는 일단 가벼 맞았기 때문에 스몰 A 살짝쿵 얹어주고요. 그 다음에 4번은 G 하나 얹어주고 정상이니까 라지 A 얹어드릴게요. 가벼 맞고 있으니까 스몰 A 얹고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 1번도 남자고 5번도 남자거든요. 1번도 5번도 다 남자인 걸로 봤을 때 당연히 기억과 디귿에는 뭐가 못 들어가냐면 이 자리가 못 들어가요. 왜? 1번과 5번은 둘 다 남자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에는 2가 못 들어간다고. 2가 들어가게 되면 얘들아 이형접합 또는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대립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무조건 니은에가 2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에 2를 때려 박아야 돼요. 그러면 A 동그라미는 나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뭐야? 얘는 유전자형이 EF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A 동그라미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EF구나. 오케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봐봐. 스몰 a를 F랑 연관시키게 되면 여기 F가 내려오게 되고 만약에 F가 내려오게 되면 디귿이 1이 박아지게 돼요. 자, 스몰 a랑 F를 연관하게 되면 당연히 디귿 동그라미가 1이 되고요. 그러면 기억에는 0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럼 기억에 0이 들어간다는 거는 1은 라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F와 G가 둘 다 빵빵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2는 아빠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A 동그라미의 유전자형은 X, E, A, F 이런 꼴이랑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아빠한테 받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A랑 1을 연관시켜버리게 되면 A랑 1을 연관시키게 되면 디귿 동그라미는 제로가 나오고요.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가 1이 나옵니다. 그럼 기억 동그라미가 1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A1을 저기 기억 동그라미 1이 나오게 된다고? 그렇지. 기억 동그라미에 1이 나오게 되면 A, E 연관시켜서 위로 올리고 그러면 F는 누구한테 받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FG가 1이기 때문에 아빠는 스몰 a 라지 1을 물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스몰 a F를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A 동그라미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확실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한데 이거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얘를 1번 아빠로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게 이제 2번 엄마가 돼요. 여기까지 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다 라는 걸 내가 보여준 것 뿐이에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다. 그러면 자, 위쪽으로 가볼까요? 위쪽으로 가볼게. 그렇게 되면 여기 AA 얹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지금 1이 들어가고 여기에 0이 들어가기 때문에 A, E를 아빠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스몰 a F는 엄마께 된다? 이 새끼 EG인 거 보이죠? 여기 EG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스몰 a, E 내려오고 보이시다시피 정상이니까 반대편에 라지 A, AG 위쪽으로 올리면 충분히 말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시면 되겠죠? 여기서 끝낼 수 있겠단 말이야. 밑에 경우는 안 돼요. 밑에 경우는 왜 안 되냐면 아마 저 AG
저 이지 저 새끼 때문에 안 돼요. 이지 저 새끼 때문에 왜 안 되냐면 이게 이제 아빠한테 올라가잖아. 보면 A, E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 F 요거가 아빠한테 올라가거든. 근데 아빠 쪽에서 3번에 유전자력이 E 주기 때문에 F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게 돼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요. 얘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따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관 가계도거든요. 연관 가계도 중에서 또 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복잡한 논리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게 되게 인상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수능 문제 아니면 올해 6월 문평 문제 둘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교적 엄청나게 최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고요. 이거랑 연달아서 저랑 같이 연관관계로 한 문제를 더 풀게요. 알겠죠? 다음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요. 연관관계도의 24번. 새끼 번호 기준으로 25번이거든요. 새끼 번호 기준으로 25번 볼게요. 얘 또한 아주 내신에 나오기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18번과 24번은 딱 내신으로 딱 적합하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관관계가 총 3문제거든. 24번, 그러니까 새끼 번호로 25번, 22번, 그리고 마지막 새끼 번호 기준으로 얘가 18번. 이 3문제가 대표적인 연관관계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22번 문제는 좀 투마치해요. 상황 자체가. 내신에서 던져주기에는 좀 투마치해. 왜냐면 3개나 연관이기 때문에 3개가 연관이기 때문에 좀 투마치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새끼 번호 25번은 A표식 혈액형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형질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형질 중에 하나예요. 정록생의 A표식 혈액형은 무조건 내신 문제로 하는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다. 그런 걸 봤을 때 혈액형이 나와 있는 걸로 아주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아빠와 엄마가 가변이 없어. 그 가변이 없는 채로 누가 나와? 자녀 3? 자녀 2? 가변이 있어. 그러면 정상보호선에서 병신자녀를 해서 뭐가 나요? 병의 우열이 바로 나와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새끼 번호 25번이요. 연관돼 있다니까 뭐 싹 적고요. 그리고 혈액형이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어차피 T는 T-에 대해서 완전 우선인데 T-가 지금 병이 열성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병신이니까 T-T 갖다 박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TT-TT-로 엄마 아빠가 유전량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카메라 돌아가요? 돌아가요? 감사합니다. 근영아 힘들어? 오늘 모의고사 보고 와서 힘들어? 모의고사 열심히 봤어? 근데 왜냐면 나도 이제 학창 시절을 겪었으니까 난 2학년 모의고사 때 졸리면 잤는데 빡 집중해서 풀었어? 나는 왜 잤지? 가만히 씨발 그냥 뭐 하다가 어차피 의미도 없는 시험 씨발 그래. 약간 특히 영어 시간 듣기 시간에 제일 많이 잤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아나운서 목소리가 되게 간들간들 거리잖아. 1번. 약간 이질 하니까 이제 그리고 적당히 이제 햇빛도 들어오고 적당히 배도 부르니까 이제 솔솔솔 오니까 이렇게 약간 잠이 자지는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영어 듣기 좀 어려워요. 어려워봤자 2학년인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영어는 충분히 자기 딱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어는 한번 이제 조금 어차피 영어는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영어는 슬쩍 잤다가 정신 차려서 한국사 그래 한번 외국노지 조금 해줬다가 그러다가 이제 과탐 때 일단 정신 차리고 딱 일어나서 이렇게 문화생시 네 과목이 있으니까 이제 간을 봐.
씨발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뭐 이제 하나가 이제 하나 정도 이제 시간 꼬라봤고 나머지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찍자. 이거는 이렇게 적당히 찍고 이렇게 잘 썼는데 이제 수학만 열심히 풀어. 모든 이과생들의 공통 수학은 존나 열심히 풀어. 수학은 거의 뭐 목이 칼이 들어도 집중해서 풀다가 이제 영어 때부터 이제 슬며시 이제 약간 이제 히로뽕 맞은 거 그냥 슬슬 졸리기 시작하고 과탐은 간 보고 심지어 나는 물생을 만약에 수능 본다고 쳐봐. 그런데 물론 화생을 봤지만 그러니까 나는 과탐을 확정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물리랑 지구과학은 애초에 시험지를 받지도 않았어. 그냥 화생 주쇼. 그래서 약간 화생만 받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 약간 2학년 모의고사 트든 이렇게 내가 화생을 수능 본다고 쳐도 생명 안 되겠는데? 면역적 탐구 방법? 뭐였지? 변인? 변인이 뭐였지? 신경계? 대뇌가 뭐였지? 그러니까 이제 대뇌 회색체 뭐였지? 뭐 일주하면서 이제 대뇌 회색체를 펴서 진짜 대뇌가 뭘 하는지는 양심껏 알아. 그러니까 이제 수유병이 중증이었지? 근데 대뇌가 회색체? 뭐였지? 뭐였지? 신경세포체가 많았나? 아닌가? 뭐가 많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각이 안 보인다 해서 갖다 버리고 근데 물리랑 화학을 보통 보다가 왜냐면 물리랑 화학은 그래도 일방적인 논리성으로 이제 때려 붙일 수가 있잖아. 근데 지구과학은 나는 1차 무식이었어. 지구과학은 아예 손도 못 대. 나는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내 과목 다 하진 않잖아. 요즘에 다 세 과목 아니야? 혹시 자기 지구과학에 껴져 있다. 탐구 과목에. 희원이 나머지 부끄러워서 안 된 거죠. 솔직히 얘기해. 지구과학 배우지? 지구과학 해? 안 해? 안 해?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왜 웬일을 해? 나 이과의 자존심을 지켰구나. 너도 안 해? 너도 안 하지? 지구과학 안 해? 곧 죽어도 이과다. 어디 한국지리 따위를 시험 보냐? 이런 느낌으로다가 씨발 내가 지구과학 선택했을 거면 씨발 문과 같지? 라는 그런 뉘앙스로. 근데 그게 맞아 또. 그게 맞거든. 인정. 근데 지구과학 만약에 지구과학을 진짜 본다? 그러면 남자가 지구과학 수능을 본다? 진짜 걔는 군대 가지 말아야지. 걔는 군대 가면 안 돼. 걔는 약간 지구과학은 좀 그래. 하지만 물리랑 화학이 자신이 없다면 봐야죠. 수능과학 뭐야? 물생? 근데 물생이 사실 내가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야. 아무리 봐도. 물리랑 화학 중에서 누구를 뚫기가 쉽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물리거든. 왜냐면 화학은 너무 찐들이 많아. 약간 이제 약간 개수가 화학반에서 개수를 굳이 안 해도 보이는 애들이 있어. 야 씨발 이게 왜 3위 1이 안 보여? 왜 이질 안 하는 애들 있어. 이게 3위 1이 안 보여? 경훈아 이게 안 보여?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아이들 이게 간혹마다 있거든. 이게 화학에 약간 이제 아보가드로의 환생인가?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 분명. 그러니까 약간 화학의 찐들이 많아. 내가 실제로 이제 화생을 수능을 봤지만 내가 생명은 진짜 안정적인 항상 50이 나왔는데 생명은 안정적으로 항상 50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30분 모의고사 보면 거의 한 20분 만에 다 풀었으니까. 근데 화학은 항상 문제였어. 화학은 항상 문제까지는 아니야. 겨우겨우 다 풀어서 47 아니면 50. 근데 이제 가끔마다 이제 대치동 다니다 보면 이제 나는 겨우겨우 다 풀었거든. 씨발 오늘도 해내었다. 이거 겨우겨우 다 풀었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은 서로 거의 반부석 평가하죠. 야 이거는 왜 굳이 이렇게 조건을 주셨지? 얘네 이걸로 하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좋을 것 같다는 거야. 지네들이 막 평가를 하고 있어. 씨발 나는 겨우겨우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현타가 진짜 세게 왔었거든. 심지어 내가 그때가 M수생 때였어. 그러니까 재수생 때였어. 재수만 했습니다. 삼수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M수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말이 이상해. 재수만 했어요. 재수생 때
아 씨발 나 겨우 다 풀었어 진짜 겨우 다 풀어가지고 씨발 존나 어렵다 하고 있는데 이제 교복 입은 애들끼리 서로 막 야 이거는 이렇게 조건을 바꾸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는데? 하여튼 막 이질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야마가 존나 나는 거야 씨발 나는 씨발 내가 1년이나 더 했는데 씨발 이질하고 현타가 존나 와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세명화학은 항상 50이었어가지고 항상 뭐 그거는 별 다를 바가 없었는데 화학은 저기 진도배기 애들이 있어 꼭 있어 약간 이제 그 개수에 특화가 된 애들이 항상 있어서 그럴 바에 차라리 물리가 좀 낫지 않나 왜냐면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을 뿐더러 그러면 등급컷이 낮던가 등급컷 높아 문제도 어려운데다가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 화학은 내가 봤을 때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 너무 화학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 애한테 한글 안 배우기 시키고 뭘부터 먼저 배우기 시키고 나라고 하는 애들은 그러면 화학 수능 보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굳이 화학 수능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무생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말은 제가 함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국물 조합은 사실 생지가 맞는 것 같고요 수능으로 봤을 때 아니면 물생 조금 나는 마이너한 감성을 즐긴다? 라고 하면 이제 물지 그리고 나는 좀 더 하드코어한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 물화 그리고 아니 나는 하드코어하면서도 좀 더러운 걸 원한다? 그러면 화생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만약에 수능을 본다 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화생 안 봐. 나는 물생 볼 거야. 진짜. 나는 뭣도 모르고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화학과 생명과학을 너무 좋아했었어. 뭣도 모르고. 솔직히 중학생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속해수가 하얘졌네? 서프라이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중학교 과학은 그런 느낌이잖아. 가가지고 이제 다 같이 개구리 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 막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여기 살아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게 딱 중학교식 과학이라고 치면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솔직히 통합과학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통합과학 과학이야? 통합과학은 그냥 사회를 빙자한 과학을 빙자한 사회야 내가 봤을 때. 인정? 아니야? 통합과학 어려웠어? 통합과학 때 너희들 그 자연생태계에서 막 길이 떠다니고 다리에 막 적자생존이 뭐니 할 때까지만 해도 생명 존나 족밥인 줄 알았잖아. 솔직히 인정? 근데 왔는데 왜 이런 새끼들밖에 없고 뭐 이러잖아. 약간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 그때 당시에 나는 화생 무조건 수능 볼 거야. 몇 개 때 심지어 이제 인쌤한테 물리되고 있을 때 물리 같은 아싸 과목은 다 셧다운 하라고 말이지 하면서 왜 수업 때 막 개지랄 떨었거든. 진짜. 그런데 이제 지금쯤에 와서 생각하는 거는 물생이 낫었겠다 라는 생각? 물생이 낫었겠다. 물화는 너무 낭만이 없고 그게 낭만인가? 물화는 너무 이과 냄새가 나고 좀 약간 사회성으로 겸비하고 싶으면 좀 이제 물생 정도? 물지는 뭔가 조금 이제 그 마스크 걸에 있는 약간 있잖아 주호남씨 같은 약간 이제 아시때도 이질하는 그런 어떤 약간 그런 마이너한 감성 있잖아. 좀 약간 이제 오십덕 같고. 그런데 실제로 물질을 수능 보는 애들 중에서는 좀 많아. 실제로 약간 이제 얘랑은 별로 얘기를 못할 것 같은 애들 많았어. 그러니까 나 고등학교 때도 이제 6반부터가 이과였거든. 6반부터 13반까지가 이과였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과목이 나눠져 있었어. 너네들은 막 이동 수업 하잖아. 우리는 그냥 아예 반이 나눠져 있었어. 그러면 이제 12반과 13반이 물리지반이거든. 12반과 13반이 이제 물리지반인데 이 반에 가면 내 이반에 친구 한 명 있어서 근데 갔단 말이야. 그래서 야 누구야 야 몰라라 라고 해서 딱 가잖아. 그럼 이제 막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자꾸 애니메이션 얘기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얘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보통 이제 너네들 반에 가면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여자 아이돌 얘기 또는 게임 얘기 이런 거밖에 안 하. 축구 얘기
이렇게 세 개를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 어떻게 원피스 봤어? 왜 시작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약간 1층에서 기다릴게 이러면서 이제 그냥 바로 나왔거든 다시. 그러니까 좀 그래 좀 그래 그런 애들이 많았어 우리 집안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힘들었어. 너네들도 그래? 아 너네들 물집안이 없구나. 근데 하여튼 물지 수능 본다는 애 치고 정상적인 애 없어 진짜. 이거는 인쌤이 맨날 하루 종일 얘기하고 다녔잖아. 그런데 이거는 인쌤한테만 얘기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고 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어. 이게 물화생반이 있고 이게 물화생반이 있고 우리는 물화 지반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두 과목밖에 없었어. 이렇게 선택지가.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과생 한 80%는 이쪽으로 20% 정도가 이쪽으로 가는데 얘네들은 항상 그리고 얘네들은 심지어 제2외국어도 일본어, 중국어 많은 게 아니라 독일어 뭐 이런 이제 정말 마이너한 감성 있잖아. 뭐 부테타 약간 이런 마이너한 감성 애들이 많았어. 우리의 이제 국룰 이제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였는데 하여튼 물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혹시 물지 수능 본다 지금? 난 물지 수능 생각하고 있다. 하긴 여기서 들겠어. 이지랄 병을 했는데 여기서 저 물지요 씨발 뭐 약간 이렇게 들겠냐고. 그래서 자 갑시다. 자 그래서 T는 T-에 대해서 우성이고 T-가 병이 열성인 걸 밝혀냈습니다. 그럼 자녀 1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동형적 합성이니까 TT 이래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녀 3번과 O형이면서 가가 발현되지 않은 남자, O형이라니까 OO. 그런데 얘가 A형이면서 가가 발현된 남자가 태어난대요. 그렇게 되면 T-, T-. 당연히 A형 아빠한테는 O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OT-. 그리고 여기 A 올리고 T-A는 이쪽으로 올립시다. 그 상태로 여기는 정상이니까 T 이렇게.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을 애들 중에서 가끔마다 여기까지만 가계도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작성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프로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럼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그냥 프로만 보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러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는 문제 안 풀립니다. 여기까지 추가를 해주셔야 문제가 풀려요. 알겠죠? 그 상태로 내가 유전자의 흐름 관계를 조금 파악해 볼게요. 봐봐. 그러면 T-, 이렇게 온다. 얘는 T 이렇게 와. 아니 그러면 지금 얘도 또한 정상이니까 반대편에 T 달아줘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T 달아줘야 되잖아. 오케이? 일단 이렇게 유전자 흐름 관계를 파악을 해놓고서 이제 AT-를 어디로 올릴 거냐가 관건인데 AT-를 어디로 올릴 거냐가 관건인데 지금 형질, 혈액형의 형질이 얘랑 똑같은 거 보여요? 얘랑 똑같으니까 AT-를 내가 여기다 올려볼게. 어디다가 똑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다 올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주황색 T를 이쪽에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새끼가 니은이고 얘는 기형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보자. 일단 여기 A 내려. T-A 이쪽으로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새끼는 또 기억이래. 얘는 디귿이래. 그러면 봐봐. 둘 다 A를 같이. 그런데 혈액형이 달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A형이고 둘 중에 하나는 AB형일 거 아니야. 근데 얘를 AB형으로 잡으면 여기에 B 달려있다. 그럼 B 일로 올라가. 오케이? 여기도 B 있는데 기억이래. 지금 디귿이 AB형이지? 그럼 이 새끼는 뭐야? B형이어야 되잖아. 맞니? 그러면 여기에 B 달려있고 얘도 B형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A형일 거 아니야. 맞아? 너희들 B형과 A형 교배에서 B형 나오려면 5 물려줘야 된다. 5. 그럼 5를 물려줘. B형이려면 여기가 B야. 그럼 B에 올라가. B가 1로 내려오거든? 그럼 이 새끼 뭐가 돼? AB형이야. 그렇지. 딱 봐도 모순된단 말이야. 오케이? 흐름 관계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그냥 마구잡이를 시간 안 보이니까 나 뭐 그냥 가정하자. 뭐 문제 풀리겠지. 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지 말고 굳이 연관 관계들 문제 풀 때 세팅을 시켜놓고서 얘가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구나. 대충 파악을 해놓고서 눈으로 얹어. 굳이 먼저 올리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올리라고.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구나. 무슨 발생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얘는 뭐다? A형이다. 알고요. 얘는 A형이다. 오케이? 그러면 A형이고요. 얘가 A형이면 얘는 무슨 형이어야 돼 얘들아? A, B.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론 이제 마무리 지을게. 여기에 B 들어가. 그러면 여기로 B 들어가. 얘 A, B형이니까 여기서 B 들어가. 그러면 B 이렇게 받아야 되지? 자, 그러면 이 새끼는 당연히 얘들아 디귿은 무슨 형이어야 되겠어? A형이어야 될 거야. 그러면 A형이려면 A, B형 당연히 이 새끼가 A를 물려줄 수 없으니까 여기다 5 내려주면 딱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연관관계도 문제는 이렇게 흐름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면 오히려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관관계에서는 흐름관계 파악하자라는 거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흐름관계 파악하는 문제 치고는 얘가 가장 연습하기가 좋아요. 쟤보다 또 얘가 조금 더 눈에 띄게 좀 잘 보여서 흐름관계 파악하는 게. 그래서 18번과 25번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새끼번호 22번, 3번 22번, 새끼번호 22번은 이게 자기소리에 있는 문제라서 그런데 이걸 꽤나 많은 애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고만 따줄게요. 물고만. 알겠지? 유준열 작성은 너네들이 하고. 새끼번호 22번이야. 이게 이 문제가 조금 저로서는 되게 추억이 돋는 문제인 게 이게 딱 2016학년도 수능 문제거든요. 이게 2016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이게 딱 제 재수행 때 시험 문제였어요. 얘가. 하여튼 저 이거 나와가지고 뒤진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존나 잡아먹거든요. 세 가지 형질인데가 연관이어서 볼게요. 일단 디귿 형질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디귿 그리고 얘도 디귿이 있고 4, 8 8번 이렇게 있거든. 2, 5, 6, 7에서는 반영이 2, 5, 6, 7? 3이 어디요? 3이 여기 있구나. 2, 5, 6, 7에서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여기 반영 안 됐고 얘도 반영이 안 됐고 얘도 반영이 안 됐고 얘도 반영이 안 됐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게 잘 봐. 2하고 7이 2하고 7 그 DNA 상대로 봐봐. 2하고 7이 비계수가 똑같아. 2하고 7은 비계수가 똑같은데 2는 여자 7은 남자예요. 다시 한번 2하고 7의 비의 개수가 똑같아. 2는 여자 7은 남자야. 그런데 2번은 기억 니은병을 갖고요. 2번은 니은병이 있고 7번은 니은병이 없어. 무슨 차이? 성비 차이. 그렇죠? 성비 차이 난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조건 XBY일 수밖에 없잖아. 오케이? XBY인데 정상이죠? 그럼 B가 정상 유전자, B-가 병유전자. 일자리 여자는 얘들아 표현형이 뭐? 일자리 여자의 표현형은 우성. 일자리 여자는 무슨 접합? 이형 접합이잖아. 일자리 여자는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형이 반드시 우성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병이 우성. 그러면 일단 성비 차이가 나니까 얘들이 싹 다 기억, 니은, 디귿이 싹 다 X염에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게 되면 나는 보이는 게 있어. 뭐가 보이냐면 2번 봐봐. 2번. 미안. 그 나표의 2번 뭐라는 거야? 나의 2. C의 DNA 상대량이 역시나 일자리야. 일자리인데 이 디귿병이 없어. 디귿병이 없으니까 정상이 우성이어야 된다. 그렇지? 정상이 우성이어야 돼. 근데 쌤 여기서 누가 병유전자인지 알아요? 라고 해보면 바로 8번입니다. 8의 C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러면 C 8번? 디귿병 있네? C는 무슨 유전자? 병유전자. C는 병유전자야. C-는 정상 유전자네? 뭐라고? 일자리 여자의 우성, 표현형은 우성? C가 우성. C-가 우성. 자, A는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조건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에 보면 A
A는 A-에 대해서 완전 오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누구? 병 남정요. 기억병남, 기억정상, 여자. 그러면 X형 우성일 수 없다. 병은 열성이다. 그래서 병이 열성인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의 우열과 성장 판단 쫙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열심히 침착하게 정성껏 유전자를 작성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3년간이라서 좀 어렵거든요. 3년간이라서 유전자량 작성하는데도 좀 사실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됐건 이게 2016학년 수능 문제였고요. 그때 당시에 저 문제가 오답률 1위 문항이 아니었다는 거. 제보다 오답률 1위 문항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저 재수생 수능 때. 저게 한 정답률이 한 18% 나왔었는데 걔보다 오답률이 더 높은 15%짜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때 뒤질 뻔했습니다 진짜. 어찌됐건 뭐 그래도 뭐 하다 보면 할만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비분리 문제 조금 한 문제만 풀고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3페이지에 있는 17번 문제입니다. 3페이지에 있는 17번 문제. 이거는 선생님 저 비분리 안 들어가는데요 해도 좀 봐주시는 게 좋은 이유가 어차피 이게 마무리 처리만 거의 비분리가 들어가고 처음 부분에는 너희들도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볼게. 자 17번 문제 갑니다. 이게 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자 가는 서로 다른 상형수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오! 땡큐. 뭐? 독립되어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다인자 유전 이라고 되어 있고요. A부터 D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 중에 하나이면 걔부터 미음은 0, 1, 2, 3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미안 0, 1, 2, 3, 4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상태로 정말 죄송한데 제가 빨리 문제 좀 쓸게요. 자, 볼게요. 일단 뭐 두 쌍의 대립 유전자니까 세팅을 좀 해놓고요. 세팅을 조금 해주고요. 우리 자녀 3번만 도형별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자녀 3번만 제껴놓고 보면 여기에서 엄마가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를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를 전부 다 갖고 있어 엄마가. 물론 A, B, C, D 중에서 아직 누가 라지 H인지 누가 스몰 H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를 전부 다 갖는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럼 대문쪽에서도 얘는 무조건 두 개예요. 그렇죠? 그 상태로 봐봐 이게 전부 다 무슨 염색체 얘들아? 상염색체거든. 그러면 아빠도 대립 유전자를 뭐로 갖고 있어야 돼? 무조건 쌍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C 동그라미가 없다? C 동그라미가 없어. 오케이? C 동그라미가 없어. 그럼 얘들아 뭐야? 당연히 동형접합이라는 거야. C 동그라미가 없다? 그러면 C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동형접합으로 있어서 C 동그라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B하고 C가 대립 관계면 얘하고 얘가 대립이다 라고 해버리면 B가 동형접합이 돼. 그러면 B가 동형접합이면 무조건 자손한테 아빠는 뭐밖에 못 물려줘요? B밖에 못 물려줘요. 근데 얘들아 B가 없는 애가 있네? 그럼 B는 뭘 수 없어? 동형접합일 수 없어. 따라서 B하고 C는 대립일 수 없어. 동일 논리 C하고 D가 대립이라고 해볼까? 그럼 누가 동형접합이야 얘들아? D가 동형접합이야? 그럼 아빠는 무조건 자손한테 D를 물려줄 수밖에 없어. 근데 D를 안 갖는 놈이 있네? 그럼 D는 역시나 뭐 할 수 없어? 동형접합일 수 없어. 따라서 대립이 아니야. 그럼 누구랑 누가 대립이야? A랑 C가 대립이고 B하고 D가 대립이야. 이거 알아내는 게 어려웠어. 이거 알아내는 게 어려웠어. 이거를 이렇게 알아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는데 이거는 뭐 도면배니가 안 들어가는 학교도 충분히 봐주시면 좋을 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면배니가 안 들어가는 학교도 좀 봐주시라는 거가
어차피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서 처리하는 것만 비분리를 하시는 거라서. 자, 그러면 아빠가 이제 A, B, D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A, C, B, D 이렇게 있고요. 자녀 1번 D밖에 없어요. 그러면 D, D 동형조법이고 C가 없네? 그러면 A, A 동형조법이 됩니다. 자, 자녀 2번 B밖에 없죠? D가 없으니까 B, B A가 있는 상태니까 A 하나 확정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무조건 대문자 개수 2개밖에 없으니까 엄마는 대문자 개수 2개짜리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자녀 1번이 대문자 개수가 몇 개? 0개 또는 4개거든요. 선생님 왜요? 2개는 왜 안 돼요? 라지 H, 라지 H, 스몰 T, 스몰 T여도 되잖아. 그럼 2개는 이제 엄마가 가져갔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0개 또는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시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갖다 박을게요. 그냥 아무거나. 그래서 대문자 개수 0개짜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문자 개수 0개짜리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전부 다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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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예요. 누가 라지 H인지 스몰 T인지 사실 알 바 없긴 하지만 그냥 소로 적을게요. 그럼 얘가 소, 얘가 소, 그러면 얘가 대, 얘가 소. 그럼 대문자 개수 몇 개짜리야? 1개짜리? 면 1개, 0개 소리라고 시켰어요? 자, 대, 소. 뭐 남았어요 얘들아? 리을이랑 미음밖에 안 남았어요. 리을이랑 미음이 남았는데 3 또는 4밖에 안 남았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새끼는 4짜리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소문자가 하나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C 받고 여기가 대문자다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대문자에서 3개짜리가 나와요 이제. 그럼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이 새끼가 대문자 개수가 4개여야 돼. 이 새끼가 대문자 개수 4개여야 돼. 근데 얘들아 비분리 어디서만 시킨다고 돼 있어? 문제 맨 아래. 비분리 어디서만 시킨다? 그렇지. 아빠한테만 시킨다. 자녀 3번이 태어날 때 아빠한테만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소문자 동영접합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아빠한테 보면. 근데 이거를 비분리시켜서 몰빵을 시켜주면 대문자 개수 4개짜리 못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는 대문자가 동영접합으로 해서 아빠가 대문자를 싹 다 몰아주고요. 2개를. 근데 어쩔 수 없이 스몰 A 하나 주고 얘는 비분리시켜서 M2 비분리시켜서 싹 다 몰빵을 해줬으면 얘는 정상분리 시켜야 되니까요. 이제 엄마가 자 여기 대문자 개수 몇 개짜리야 이제? 2개짜리 이미 만족했지? 그럼 엄마가 이제 정상적으로 2개만 주면 되겠네. 그러면 엄마가 2개 주려면 C, B 줘서 실제로 D가 없는 D가 동영접합이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끝납니다. 됐죠? 이 문제에서 사실 너네들한테 주고 싶었던 감각은 비분리보다는 여기 있는 거 바로 A, B, C, D의 대립관계 따지는 거 요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린 거거든요. 대립관계 따지는 거 그거 딱 감각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 봅시다.